안녕하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일요서울 기사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사들 모아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링, 스켈레톤, 비인기 종목들 후원해서 로또 맞은 기업들이란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범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범희 기자입니다. 스포츠를 후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돈을 어쨌거나 돈 주고 어떤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 없이 스포츠를 한다는 거는 어렵겠죠? 일단은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장비들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장비들을 선수 개인이 구입을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원 기업들이 생기고 그 후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장비나 아니면 협회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컬링, 스켈레톤 하면은 1년 후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 여자 컬링을 후원하는 거는 신세계그룹인데요. 신세계그룹이 2012년부터 그 후원을 해왔고요. 그 협회 운영비는 물론 전국 대회비, 개최비, 우수팀 훈련비까지 해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를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100억이요? 네. 컬링 하나에? 네. 1년에? 네. 이거는 뭐 장비만 사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협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협회 컬링 선수들을 지원하는 협회를 지원하는 그 뒤에 신세계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례로 이번에 컬링 대표팀 같은 경우는 필라가 후원을 했었습니다. 필라는 무릎에 컬링 선수들 대부분에 보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경기다 보니까 이 무릎에 필라라는 로고를 하나 박아놨는데요. 그 컬링 경기가 평균 2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 이미지가 2시간 반이 노출이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노스페이스 직원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현장에 있었었는데 숨죽이고 있다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는 스케이트 선수들이 옷을 벗었을 때 그렇습니다. 웃으시는데 옷을 벗는 순간 가슴, 표현은 저겁니다만 가슴 쪽에 노스페이스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고 시상식에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시상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청난 효과를 또 얻었던 거죠. 필라 옷을 한번 컬링에서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덜란드 선수들도 있고 필라 가끔 이렇게 눈에 많이 띄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휠라라고 하면은 외국 브랜드들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외국 브랜드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내 브랜드입니다. 보니까 이왕 유니폼 얘기가 나온 김에 보면은 각국 자국들의 말하자면 자존심이잖아요. 이렇게 쭉 행진도 하고 개막식 때, 폐막식 때 하는데 그 나라들의 유니폼 브랜드 참 궁금했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은 노스페이스를 입고 나왔고요. 영업무역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디다스, 미국은 라이프로렌, 스위스는 오스너 스포츠, 이탈리아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랑스는 라코스테, 캐나다는 캐나다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식스를 입고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유니폼이 필요 없는 우리 콩고 통가? 통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서 제가 덧붙이자면 아까 노스페이스하고 휠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필라 완전히 로또 맞았네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2개씩 이렇게 4개 이렇게 막 반면 역풍 맞은 기업도 있죠? 네, 일단은 김보름 선수 팀 추월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이 김보름 선수를 후원했던 네파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불매운동까지 진행이 되면서 김보름 선수하고의 광고 계약까지도 좀 무산이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렇다 치고 돈에 놀려요. 입고 먹고 쓰고 뭐 다 돈인데 그러면은 우리 사회주의에 우리 북한이나 중국 유니폼이 어떤가요? 북한은 자체 브랜드인 은방울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단일팀으로 나왔던 아이스하키 여자팀 같은 경우는 나이키 옷을 입었는데 나이키 로고가 가려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선수들에게는 나이키 옷을 제공을 하지만 2부 선수에게는 핀란드 브랜드인 타클라 유니폼을 입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일팀에게는 나이키 옷을 주면서도 나이키 로고는 좀 안 썼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도 미국에 대한 좀
대북 제재에 대한 그런 불편한 그렇지, 심기를 그렇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단일팀을 지지를 안 하겠다는 제스처겠죠? 네. 중국은 안타 스포츠 브랜드 옷을 입고 나왔었습니다. 자국 브랜드. 네. 선수들의 승부도 참 재밌었지만 기업들의 홍보 효과를 가지고 네. 뭐 나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렀을 거 아닙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송파구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아산병원 간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사 오두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아산병원 간호사가 15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건은 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남자친구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냥 단순히 자살로만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여자친구가 왜 죽었는지 공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태움 문화입니다. 태움,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어감이 딱 안 좋아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태움이라고 했을 때 이 태움이 말 그대로 뭘 태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또한 그랬었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의미를 쉽게 풀이하자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그러니까 그만큼 괴롭힘을 심하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직장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태움 문화로 가장 많이 좀 논란이 됐던 직업 분야가 간호사입니다. 뭐 이번에 그 현대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태움 문제 때문에 자살한 변호사가 더 있었고요. 실제로 간호사 내부에서는 이 태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뭐 설문조사나 뭐 국회 쪽에 뭐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집단 괴롭힘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쉽게 풀이하면 임신순번제나 강제 연장근로, 행사 참여 뭐 이런 것들로 많이들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뭐 욕설, 폭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근무, 그렇다고 장기 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험담, 또 무시, 그리고 뭐 뒷담화, 그 모든 것들이 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거는 태움 문화를, 그러니까 이 태움을 누가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임이라고. 선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간호사계 같은 경우는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후배들에 대해서 좀 막말을 하거나 좀 막대하는 경향이 좀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긴 거고.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명하복관계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 뭐 선배의 말은 그 법, 뭐 선배가 하라면 해야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하관계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후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 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후폭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심지어 대부분의 지금 미투 운동도 그렇지만 대부분 내가 이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강호가 아니면 감히 시키는 일이나 이런 괴롭힘에 반항할 여지가 없는 그렇지. 거죠. 만약에 이러면 너 이 바닥에 발도 그렇죠. 못 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가시적인 처벌이 없어요. 저 아산병원 같은 경우 실제 취재를 했을 때 전화했을 때도 본인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기네 병원이 맡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이름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 후에 대처 방안에 대한 말은 당연히 나올 리는 없고요. 그럼 이 최근 자살한 간호사는 어떤 일을 겪은 거죠? 지금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죽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취재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된 사례를 지금 몇 가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간호사들이 병원 내에 돌아다닐 때도 신발 소리가 크다. 네. 그래서 혼나고 또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간호사가 퇴근할 때 가방을 들고 쫓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혼납니다. 뭐 사실 좀 상상하기도 웃긴 상황이긴 한데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병실 내를 돌아다닐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뛰지 않는다고 또 혼나고. 안 뛰었다고요? 네, 안 뛰었다고 혼납니다. 소리 나도 뛰어 혼나고. 이건 사실 그다지 업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호사니까 간호사 일에 대한 그 업무랑 연관된 일 때문에 혼나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은 사실 간호사 업무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임신 순번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임신 순번제는 사실 일반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여자인데 말 그대로 임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임신이란 것도 사실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아니 그럴 거면은 그 무수한 불임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뭐 피치 않게 먼저 임신을 했다 하면은 뭐 약을 먹으라는 둥 그쵸.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병원 내부에서 너무 근데 많이 난 제일 일어나고 이해가 있었어요. 안 가는 게 물론 그 어느 직업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병원에 있는 간호사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임신 순번제 같은 경우 좀 진짜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저도 결혼하고 지금 이제 아이가 있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신은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번 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인격적입니다. 그거는. 아이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내에서 왕따, 직장 다니니까 직장 내에서 왕따. 이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간호사가 되어서 자부심으로 일을 할 텐데 또 거기에서 왕따, 목숨까지 잃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당권 도전. 안희정 지사가 요새 좀 소식이 뜸했어요. 네, 그렇죠. 지난 대선에 이제 2등이었지만 어쨌든 안 된 이후로 뭐 삼선 도지사 불출마하고 재보궐선거에도 뭐 나설 거라는 관망이 있었지만 그것도 졌고 지금 이제 임기 마무리를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문파들, 이른바 문파들한테 굉장히 미운 털이 많이 박혔죠. 네, 지난 경선하면서 감정적인 다툼까지 있었죠. 네. 둘이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서도 뭐 또 문재인 지지자들을 좀 안 좋게 평가하면서 또 한번 된통당했고요. 그것도 결국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여파로 이제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고 공부하고 싶다, 뭐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이제 측근들에 말했다가 다시 이제 신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인사차 만난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솔직한 중경을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는 말을 뭐 측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권에 나설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독 회견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오간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게 뭐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거죠. 근데 말하자면 그 안 지사의 뭔가 태도 변화, 심경 변화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힘을 실어줬길래 거의 집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권 도전 굉장히 도약이 크잖아요. 근데 뭐 당권 도전한다는 얘기는 진짜부터 나왔던 얘기였죠. 얘기였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당대표 현재 당대표가 그 비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문재인 지지층들이 의도적으로 추미애를 밀어서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설 수는 없겠지만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역시 같은 현상이 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당대표가 오르는 거죠. 하지만은 그 당 내에도 그 친문 말하자면은 그 당대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도 언급을 했지만 네, 뭐 이해찬 전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의원이죠. 네. 김두관, 네. 뭐 그리고 송영길, 이인영 그리고 이종걸 그리고 김진표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바탕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랄까 평가하는 안희정 지사는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요. 저는 평상시나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좀 역사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파예요. 부산 출신이고 그 부산파들이 예전에 문재인 참여정부 때 있었고 금강팀이에요. 여기는 이광재 안희정은 여의도에 이제 금강빌딩에서 있었다 해서 금강파인데 그 둘 관계는 경쟁적 관계였던 거죠. 참여정부에서는 같이 일을 했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 당시에 그 안 지사가 선거법 뭐 불법 자금 저 스스로 그 감옥에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민정수석이니까 안 지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속될 위기에 모였다 이제 보고가 들어왔는데 뭐 문재인 그때 정무수석 대통령이지만 정무수석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소원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뭐 그런 말들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연이 있죠. 뭐 네티즌들 때로 정치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은 어쨌거나 국민, 문파, 문골 오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지금 안희정 지사인데 여시제에 관련돼서 그 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당권 도전이 저지가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이제 안 지사가 나오는
되겠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에 마땅한 문재인 후보, 친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해찬 의원이 원래는 국회의장에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희상 의원이라고 워낙 여야 의원을 두루두루 친분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의 사실상 하반기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많이 전망되고 있고. 근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지사의 견제 카드로서 또 뭐 원조 강경 친노파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카드로 이렇게 해서 뭐 출마를 종용하고 본인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서울 기자수첩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